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2019년 2회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문제를 이 부분을 풀어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그죠? 이제는 뭐 그런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엑셀 문제는 이제 답을 보고도 답이 몇 번이다 그래도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해설을 함으로써 그냥 문제와 답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번 키포인트는 고급 필터고요.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조건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뭐냐? 소스, 목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조건을 줘서 걸렀을 때 이 결과가 어떤 거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건을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제. 조건을 해석할 때는 첫 번째 해야 될 게요. 이 조건이 이제 같은 행에 있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AND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AND 조건이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을 AND 조건이라고 하냐. 동시만족이라고 그래요. 동시만족. 동시만족이라고 하면은 이제 잠깐 써드리고, 동시만족이다. 자, 이 부분의 조건과 이 부분의 조건 1과 조건 2가 서로 어떻게 해요?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명이 김씨이고 또는 김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금속연수가 이제 10보다 큰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김씨로 시작하는 애들이 두 명이 있으니까 얘하고 얘 두 개가 있겠죠. 근데 얘는 이제 4년이니까 아니고 김일민만 선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스테리크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스테리크가 들어가면 이제 부분일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김씨의 특징은 김씨는 같고요. 이름이 다르잖아요. 김유민이고 김일민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같은 부분은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 이 다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문자 이걸 대체 문자 또는 만능 문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만능 문자가 이제 아스테리크를 쓰게 되면 이 만능 문자 아스테리크가 다른 부분을 다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만능 문자도 이제 아스테리크가 있고 물음표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김훈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김훈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만 찾고 싶다 그러면 김 물음표를 쓰게 되면요. 이 물음표는 이제 한 글자만 대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스테리크는 뭐라고 하냐. 여러 글자를 대체한다. 또는 이제 0글자도 대체하는데 이것을 좀 더 공부를 하셔서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으로 시작하는 그런 말이에요. 김 아스테리크는 김으로 시작하는 이고요. 만약에 아스테리크하고 민을 했다. 그럼 민으로 끝나는 애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김일민하고 김유민이지만 이민 뭐 좀 이름을 김호민이었다. 그러면 얘도 같이 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름에 금을 포함하는 그럼 금보라, 이사금, 이금이 금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을 하지 않겠다. 그럴 때는 금 좌우로 아스테리크를 해주면 금을 포함하는 민으로 끝나는 김으로 시작하는 이것을 포함이라고 하고요. 이걸 시작이라고 하고 여기를 끝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게 이제 부분일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해결이 됐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조건이 있거든요. 그 또 하나의 조건이 어디냐면 이 아랫부분이에요. 이렇게. 이 아랫부분은 이제 3번하고 4번인데 이 3번 같은 경우는 뭐냐?
사원과 같은, 느는 생략을 해서 사원과 같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세 명이 있고요. 근속연수가 5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여기 4는 아까 근속연수 김씨이고요. 예, 얘는 사원이면서 4년 이하고 사원이면서도 2 이하니까 얘는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게 됐네요. 김유민, 성명희, 그 다음에 김일민 이렇게 해서 보면은 총 3명이 되겠네요.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설명드려야 될 것은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행에 왔다. 그러면 같은 행은 제가 아까 AND라고 했죠. 그래서 사원이고 근속연수가 5보다 작은인데 이 두 개의 1, 2번과 3, 4번은 어떤 조건을 나타내는 거냐. 그러시면은 이런 의미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5어가 된다. 이것은 이제 선택 만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만족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얘는 다른 행에다가 표기를 하고 얘는 이제 같은 행에다가 표기하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김씨이고 근속연수가 10보다 크거나 쥐기가 사원이고 근속연수가 5보다 작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답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민호성 같은 경우는 거꾸로 한번 4번부터 한번 볼게요. 4번부터. 민호성 같은 경우는 사원이지만 이제 여기가 11이 올 수가 없죠. 5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죠? 김일민은 5고 성명이도 5고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민호성 때문에. 그러면 얘가 답이고 여기서는 뭐 누가 빠졌냐? 김유민이 빠졌죠. 사원이고 4년 이하니까. 물론 김씨이고 10년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요걸 만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김일민은 오고 김유민도 오고 얘는 누가 빠졌냐? 성명이가 빠졌죠. 그래서 틀렸고 하니까 답이 이제 3번만 남는 거죠. 자, 이해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21번 고급 필터 실행 결과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제가 잠깐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결과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범위를 잡고 들어가면은 이제 이 범위를 잡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도 이 범위를 잡아주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는 그냥 11셀로 임의로 지정을 할게요. 어차피 이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니까요. 확인하시면은 여기 3개가 나오니까 정확하게 답이 이제 어떻게 되시는지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죠. 이해 가시나요? 좀 하나 누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22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의 키포인트는 이제 피벗 테이블인데요.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이제 피벗 테이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빠지지 않고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피벗 테이블 자체가 문제로 만들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자체는 필기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일단 등장하면 항상 출제되는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이거 하나는 기억을 하시면은 이제 문제의 답은 고를 수가 있어요. 그 피벗 테이블의 위치를 지정을 해줄 때요. 보시는 것처럼 요 직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서 필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를 제외하고 실제 피벗의 요 좌상기에 있는 요 셀이 피벗 테이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 위로 두 칸에 보고서 필터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의 위치는 보고서 필터가 아니고 실제 피벗 테이블의 좌상기다. 그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3이 아니고요.
M5가 되겠습니다. M5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직업 필드를 이제 독도처럼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보고서 필터 영역이라고 하고요. 예, 합계는 참고로 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합계가요. 예, 2개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 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2개가 나와요. 이렇게 여기 있는 부분, 지금 여기는 생략이 돼 가지고 이렇게 2개가 나오는데,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이게 행해총합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뭐라고요? 행해총합계.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행해총합계라고 하는데, 나열 방향이 세로로 긴데 이상하게 왜 행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렇게 많이들 질문하시잖아요. 필기할 때. 그 이유는 나열 방향을 보는 게 아니고요. 요거 2개를 더해 가지고 여기 합계를 표시하기 때문에 가로에 대한 합계다 그 말이에요. 이걸 더하면은 이제 14만 7천원 되겠네요. 14만 7천원.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열의 총합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옆으로 길게 나열됐는데 가로 방향으로 행 방향으로 나열됐는데 이게 왜 열의 총합계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예, 요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세로의 합이 이게 바로 예, 행의 총합계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합계가 400만원 나온 것은 370만원하고 요걸 더한 거고요. 15만원하고 32,000원 더해서 182,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열의 총합계만 표시되도록 한 거다. 맞습니다. 방향을 보시면 안 돼요. 어디를 더했나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룹화가 되었다. 그것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이 그룹화는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월, 2월, 3월에서 원래 날짜가 들어가는데 날짜에 월 그룹을 이제 취한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이걸 고르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외우시기만 하면. 그러면 엑셀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좀만 더 줄이고 피벗 테이블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자, 밑에 있는 잡동사니는 무조건 빼주셔야 돼요. 나중에 실기 준비할 때도 예, 삽입 피벗 테이블 해서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찍고 제가 M5를 이렇게 찍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M5부터 시작이 되죠. 그때 제가 이름을 보고서 필터로 하면 독도처럼 떨어진 부분이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입사일을 행 레이블로 끌고 그 다음에 기본급의 합계와 이제 수당의 합계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때 이 이름이 이제 보고서 필터라고 하고요. 위치가 아니죠. M5가 되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값의 방향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그마 값이 함수가 2개 이상일 때 생기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함수의 나열 방향이 세로로 길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가로로 길게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일단 세로로 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서 근무지를 하나 부서명을 하나 끌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책과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룹을 한번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날짜 아무거나 하나만 선택하고 블록 잡으시면 안 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룹으로 가갖고 월을 지정해주면 이렇게 월이 그룹이 되는 거죠. 보이시나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상하게 나왔네요. 이 플러스 단추가 생기는 거 보니까 이 버전이 2010 버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른 걸로 작업을 하신 것 같고 플러스 단추는 무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 총합계가 이게 행의 총합계고요. 가로에 대한 합이고 여기가 이제 열의 총합계죠.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서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의 중합계의 표시를 생략을 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중합계가 생략이 되니까 이렇게 작업한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룹화는 월그룹화, 열의 중합계가 이 아랫부분이라는 거 좀 챙겨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세로에 대한 합이다. 그 다음에 직업 필드는 보고서 필더 이렇게 간 거고, 독도처럼 떨어져 있는 것은 피벗 테이블 시작 위치는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 필터가 아니라 좌상기다. 그렇게 보시면 답이 다시 1번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자, 23번의 키포인트는 정렬이고요. 정렬은 출제율이 필기시험에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실기에는 단독으로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필기에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옳은 걸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뭐가 틀렸는지 이제 자세하게 한번 추가적인 실습을 해드릴 거고요. 이제 OX로만 간단히 공부를 하신다 그러시면은 정렬은 최대 64차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1차 정렬을 놓고 동점자가 있을 때 내부 정렬 2차, 또 동점자가 있으면 내부 정렬 3차에서 64차까지 할 수 있다.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글꼴 색으로도 정렬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병합된 셀이 있으면은 정렬을 할 수가 없다예요. 없다. 있다. 여기는 틀렸어요. 여기가 틀렸고. 그 다음에 숨겨진 행과 숨겨진 열은 정렬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숨겨진 행을 정렬을 하게 되면 행은 정렬이 안 됩니다. 숨겨진 행은. 또 숨겨진 열도 정렬을 하게 되면 정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렬을 하기 전에는 항상 숨기기를 해제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숨겨진 행은 포함되느가 아니라 포함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숨겨진 열도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는 맞게 해놓고 여기 틀리게 해놨으니까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뭐 단순하게 암기만 한다고 하면은 답을 고를 수가 있겠지만 한 번이라도 실습을 안 해보시면은 이제 고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정렬을 제가 먼저 이거 평균이라고 하는 부분을 병합을 해놓고 정렬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정렬을 하게 되면 아무나 해도 상관없어요. 뭐 쥐기로 할게요. 오름차순으로. 안 되죠? 왜 안 되냐? 보시다시피 얘가 지금 정렬이 돼 있어서, 병합이 돼 있어서 안 되는 거죠. 얘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병합을 하면 정렬이 안 되니까 얘를 이제 제외하고 정렬을 해야겠죠. 자, 기준 추가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쥐기로 먼저 정렬을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쥐기가 있으면 또 이제 부서명으로 정렬을 하겠다. 그럼 2차 정렬. 그 다음에 근무지로 하겠다. 그러면 3차 정렬. 이걸 하나 뺄까요? 이런 식으로 정렬하게 되면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행을 제목으로 인식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정렬해서 제외가 되고 여기가 이제 눌러보면 제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쥐기가 1차 정렬이고요. 이 내부에서 기획부, 영업부, 총무부에서 또 요 내부에서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나요? 이게 1차 정렬, 여기 2차 정렬, 이게 이제 3차 정렬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64차까지 된다는 건 어쩔 수 없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색깔을 제가 임의대로 한번 칠해 보도록 할게요. 전라북도만 배경색을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황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라남도 부분만 연한 녹색으로. 자, 이제 색깔로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십시오. 데이터의 정렬 다 제거하시고 색깔이 들어가는 게 이제 근무지죠. 여기서 글꼴색은 글자색이고 셀 배경색으로 바꾸시면 선택을 할 수 있고요. RGB 색깔이 또 뜨게 됩니다. 먼저
연한 녹색부터 하고 기준 추가해서 또 근무지를 하고 셀 색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색깔로 정렬을 할 수가 있죠. 제가 마지막 부분을 뺐나봐요. 다시요. 근무지 셀색 또 근무지 색깔이 3개면 계속 추가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색깔로 정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설명드렸고 이것도 설명드렸고 이거 어쩔 수 없이 이제 72개까지 할 수는 없고 마지막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이제 자, 제가 이 정렬을 이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값으로 바꾸고 그럼 1, 2, 3, 4, 5, 6, 7, 8, 9, 10, 14까지 있죠. 제가 6번부터 10번까지를 숨길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숨기기를 했죠. 자, 이제 정렬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할 거냐? 나이순으로 할 거예요. 나이순. 데이터에 정렬해서 나이 오름차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 29, 35 나왔죠. 근데 이제 숨기행 전후로 잡고 숨기기 취소를 하게 되면 여기 봐보세요. 35, 38, 33, 29 여기 6번부터 10번까지는 정렬이 안 되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로 정렬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가로 정렬도. 가로 정렬에서는 제가 왜 가로 정렬을 해드릴 거냐면 똑같이 6번부터 10번까지 얘도 숨기고 열을 숨기는 거죠.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첫 행을 제외하고 정렬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가로 정렬일 때는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고 자 근무지별로 한번 나이순대로 그대로 할까요? 나이순. 그럼 나이순이 행렬이 6행이니까 6행으로 오름차순 하게 되면 27, 29, 35, 35, 38 제대로 나오는데 여기를 숨기기 취소하게 되면 33, 29, 33, 27, 3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숨겨진 행과 숨겨진 열은 나열 방향에 따라서 정렬에서 제외가 된다.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방향이 숨겨진 행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정렬할 때 해당하는 거고요. 숨겨진 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할 때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방향에 따라서 행을 또는 방향에 따라서 열을 포함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딱 아시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자, 24번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들어온 문제죠. 이제 역 같은 문제고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은 아마 틀리라고 이렇게 해주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아무 곳이나 하나 잡아볼게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뭐 목록이라고 하고 이제 오류 메시지를 딱 갔을 때 원본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부장, 과장, 사원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할 겁니다. 이때 쉼표로 구분자를 쓴다. 꼭 좀 외워두세요. 값을 직접 입력할 때는 뭐 세미콜론을 사용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것도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오류 메시지 가면요. 중지
그 다음에 경고, exclamation이라고 하죠. 영어로 정보, information.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경고,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중지 같은 경우는 뭐냐? 절대 엉뚱한 데이터가 이 세 개의 값 외에는 입력이 안 되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고나 정보는 한번 경고창이나 한번 정보창을 보여주고 그래도 계속 입력하겠다 하면 두 번째부터는 입력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그러면 중지, 나머지는 한번 경고나 정보를 보여주고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을 허락하도록 한다라는 특징도 알고 계셔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여기서 또 추가적인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또 IMU 모드에서는 한글과 영어를 자동으로 전환하는 영문 반자로 놓고 또는 영문으로 놓고 딱 이제 셀 포인터를 이동하면 영어가 자동으로 한영키가 영문이 입력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봤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제 문제의 답이 있으니까 경고, exclamation, 중지, 여기 뭐 스톱이고 information에서 이게 없어요. 확인이.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이걸 뭐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이것은 본인이 한 번이라도 안 해보면은 답을 고를 수가 없죠.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오류 메시지 스타일은 진짜 더러운 문제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자, 25번의 키포인트는 이제 채우기 핸들이죠. 채우기 핸들인데 못 보던 내용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부분은 이제 모르신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제 삼각형을 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정확히 아실 거예요. 숫자와 문자가 되어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숫자만 일씩 증가한다. 문자는 그대로 복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입력된 셀만, 숫자만 입력된 셀은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채우기 핸들하면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1씩 증가한다.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틀린 것을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나머지는 맞고요. 그리고 날짜를 채우기 핸들하면 1 단위가 증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 월, 일 중에서 1이 증가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실습을 한 후에 다시 문제를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최우성이 있는데 똑같이 하겠다 그러면 컨트롤 D를 누르면 위에 있는 셀과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D가 다운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오른쪽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면 옆 셀에다 놓고 R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가죠. 뭐 그 다음에 뭐 숫자가 되어 있다 그러면 컨트롤 D 하면은 똑같이 오고 컨트롤 R 누르면 이렇게 컨트롤 L 하면 뭐 레프트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따로 단축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해가 가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제에서 요구할 때 1학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채우기 핸들을 할 때 숫자만 일씩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요. 문자는 그대로 복사가 된다. 그리고 숫자만 있을 때 그냥 끌게 되면 복사가 되는데 컨트롤 누르고 끌면은 이렇게 일씩 증가하게 된다. 숫자만 그래요. 문자는 이렇게 그냥 끌면은 일씩 증가하는데요. 컨트롤 누르고 끌면 이제 복사가 되거든요. 날짜도 복사가 되는데 숫자만 컨트롤 누르면 일씩 증가한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뭐 2018년 8월 4일이다. 그리고 끌게 되면 이제 연이 증가하냐, 월이 증가하냐, 일이 증가하냐, 일이 증가한다. 이렇게 5, 6, 7 그죠?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쪽 셀의 내용은 컨트롤 D고요. 왼쪽 셀의 내용은 컨트롤 R. 그러니까 아래쪽에 똑같은 데이터를 채우거나 오른쪽 편에 똑같은 데이터를 채울 때 숫자와 문자가 혼합된 문자열은 문자는 복사되고 숫자는 일씩 증가한다. 맞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플러스 1씩 증가하니까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문자와 날짜 데이터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끌게 되면 뭐 이쪽이나 이쪽이요. 그때는 이제 문자 같은 경우는 복사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숫자만 이상하게 플러스 2씩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날짜가 입력된 셀의 아래쪽으로 끌면 기본적으로 1단위가 증가한다. 이것은 연, 월, 일 중에서 연, 월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이 증가한다. 플러스 1씩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니까 이제 답을 3번이라는 걸 쉽게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자, 26번의 키포인트는 표시 형식의 이제 사용자 지정 서식이죠. 근데 이제 골 때린 게 하나가 나왔네요. 3번이. 전혀 나온 적이 없는데요. 15년 동안.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도 좀 저랑 같이 문제풀이를 했다고 하면은 답은 고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답은 1번이거든요. 어떤 샵이나 영의 또 물음표에 쉼표가 오게 되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천의 배수예요. 천의 배수. 천의 배수라는 것은 뭐냐? 단위가 천이다. 그런 말하고 똑같고요. 1000단위까지 표시를 하니까 100단위까지 생략을 하겠다. 표시를 안 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 0이 있고요. 뭐 1, 2, 3, 5, 6, 0이 있다. 이제 반올림 처리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세 개를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1, 2, 3만 나오게 되는 거고, 얘는 이제 5에서 잘리는 부분에서 반올림이 이루어지니까 1, 2, 4에서 1000단위까지만 표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샵, 샵이나 또는 샵, 샵 이제 0이 붙게 되면 남은 자릿수의 물음표는 생략하고요. 1000단위 쉼표를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를 좀 길게 쓸게요. 1, 2, 3, 4, 0, 0, 0 하나만 더 이렇게 하고 샵, 샵, 0,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 세 개는 일단 없어지고 요거 때문에요. 남은 자릿수가 1, 2, 3, 4, 0이면 이거고요. 요게 요 세 개. 그러면 남은 자릿수에 뭐가 붙어요? 1000단위 쉼표가 이렇게 붙겠다. 그러면 이제 요거나 요걸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지금 얘하고 없어지고 314만 나와도 틀렸어요. 왜 8에서 잘리는 부분에서 반올림이 이루어지니까 315가 나와야 됩니다. 이 1000에 배수하는 역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샵, 샵 0은 1000단위 쉼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리고 소수부가 0일 때 이제 0을 써주게 되면 무조건 소수부가 없더라도 0을 써주는 거니까 1000단위 쉼표와 소수부 0 맞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m이 4개면은 요일의 풀네임이 m이 3개면은 이제 줄임말 3글자만 나오는 거고, 월에 영어 글자가 풀네임이 나오는 거예요. 마취가 이제 3월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m 3개면은 이제 mar만 나오겠죠. 이렇게 풀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건 날짜와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가 보통 일과 같아요. 그래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1900년 1월 1일로부터 플러스 1씩 증가를 시켜가지고 날짜를 계산하는 게 엑셀에서 보는 날짜의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가 1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러면 하루가 1일이면 1일은 몇 시간이죠? 24시간인데 24시간의 시작이
이제 오전 12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12시가 되면은 시간의 처음 시작이니까 이게 시간의 일렬번호로 따지면 0시간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오후 12시면은 24시간의 절반이 가잖아요. 절반. 그러니까 하루의 절반이니까 2분의 1 또는 0.5하고 똑같은 거죠. 이해 가시나요? 만약에 그 오후 18시다 6시다 그러면은 하루에 4분의 3만큼 왔으니까 소수로 환산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네요? 0.7인가요? 이렇게? 맞나요? 7에 18, 4, 5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시간의 뭐다? 일렬번호다. 그러니까 실제 시간은 24시간 이내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24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하루가 더 증가하게끔 하는 것을 시간의 일렬번호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을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정상적인 시간이고 시간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 시간의 일렬번호다. 근데 이제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이 1보다 작은 숫자가 되는 게 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실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개념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올린 날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실기 강좌에 올렸으니까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필기에 바로 준비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홈 탭에 표시 형식 추가 옵션 단축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셔가지고 샵, 샵샵 0,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315가 나오죠. 8에서 잘리니까 반올림 처리가 돼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리고요. 얘는 이제 시험에서는 0.0까지 나왔죠. 이렇게 소수부를 하나 증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홈 탭에 표시 형식의 추가 옵션 단추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샵, 샵샵 0.0 이렇게 하면 똑같죠. 그 다음에 얘는 뭐 두 개를 같이 잡으면 상관없겠네요.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서 0을 써주게 되면 0은 위에 올리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처음 24시간의 처음 시작 부분이라서 0이라는 숫자하고 똑같게 된다 그 말이죠. 얘도 이렇게 해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M을 4개, 3개 하게 되면 이니셜 3글자 4개 하게 되면 풀네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틀린 건 아시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천의 배수라는 거 좀 알아두세요. 천의 배수. 무조건 100단위까지 잘라버리고 자르는 부분에서 반올림이 이루어진다. 이해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27번입니다. 자, 27번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보기로만 나왔지 직접적으로 출제된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만능 문자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만능 문자는 이제 물음표하고 이렇게 아스테리크 별표만 알고 있는데 만능 문자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딜트라고 하죠. 딜트. 물결이라고 이렇게 1번 키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키가 있을 거예요. 1번 왼쪽 편에 딜트라고 읽는 거거든요. 딜트. 딜트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깊게는 설명을 안 드리고요. 여기에 관련된 링크 강좌가 있으니까 그 강좌를 보시고요. 이렇게 처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범위에서 이 시만 찾고 싶다 그러시면 이 시가 공통점이 뭐냐면 2로 시작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2로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부분일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2는 같고 나머지 다른 부분
그걸 어떻게 다른 문자로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혼상의 목록,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를 이제 별표나 물음표로 이렇게 대체를 해주는 것이 이게 바로 만능 문자의 역할이죠. 만능 문자 또는 대체 문자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F 단축키를 누르든지 홈에 찾기를 누르시고 자세히 옵션 단추를 눌러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이 아스테리크를 딱 누르게 되면 누구를 찾게 되냐, 이 아스테리크 자체가 0글자 이상이에요. 여러 글자를 찾을 때 찾거든요. 그래서 이훈 이상의 이몽룡 최영희 이렇게 되는데 여기 2도 찾아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가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의 2도 찾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전체 셀 내용 일치에다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이 형태만 비슷한 것만 찾는 거죠. 그래서 이훈 이상의 이몽룡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요거 하는 역할을 좀 챙겨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하고 물음표를 쓰게 되면 이건 반드시 한 글자만 대체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체크를 안 하면 또 이상하게 찾는 거고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뒤에 용이 한 글자이기 때문에 이 뒤에 여기는 0글자가 오기 때문에 못 찾는 거고요. 전체 셀 내용 위치에다 체크하면 그 형태를 그대로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물음표 2개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이제 2글자만 찾게 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찾게 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이제 이거 사용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만약에 이 별을 찾고 싶어요.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이 별이라는 건 뭐냐면 순수하게 이 아스테리크만 찾겠다 그 말이죠. 근데 이렇게 찾게 되면은 이게 자꾸 만능 문자로 인식을 해서 얘도 찾고 얘도 찾고 얘도 찾고 얘도 찾고 4개를 다 찾아버리는데, 나는 정말 일반 문자로 입력되어 있는 이 아스테리크를 찾겠다. 그럴 때 이 앞에다가 뭘요? 딜트를 눌러주면 이 만능 문자가 일반 문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찾기 하면은 못 찾는 거죠. 이렇게 이 아스테리크만 찾고 다른 애는 못 찾게 되는 거죠. 물음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아스테리크 물음표가 일반 글자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드리면 셀에는 될 수 있으면 만능 문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만능 문자를 만약에 입력한 데이터를 받았을 때 과연 이렇게 만능 문자를 일반 글자로 찾는 것들을 딜트를 붙여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자세한 건 제가 링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능 문자인 이렇게 물음표나 별표를 문자 자체를 찾는다. 그게 바로 일반 글자로 간주해서 찾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딜트를 붙여야겠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 별 수 없이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테스트를 한번 꼭 해보세요. 제 것 자료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어렵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자, 28번은 저도 이 키를 잘 안 쓰는데 사실 제가 많이 쓰는 키는 컨트롤 방향키 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컨트롤 홈 그 정도만 썼는데 이게 셀 포인터 이동키에 시험이 나온 것 같아요. 홈키 거의 쓰지를 않는 건데, 자, 뭐 일단 답부터 알려드리면 D5셀에다가 이제 셀 포인터를 놓고 홈키를 누르게 되면 왼쪽에 있는 처음 셀로 이동하게 됩니다. 뭐 답은 둘 중에 하나겠죠. 뭐 가장 윗셀로 가든지 아니면 왼쪽 셀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방법이 없네요. 이것도 소위 말하면 뭐 들어온 문제 같기도 한데 A5셀로 간다는 것을 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찍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A1 셀은 컨트롤 홈이라는 건 아시겠죠? 뭐든지 A1 셀로 어디에 있던지 간에 바로 이동하겠다 하면 컨트롤 홈이에요. 알트 홈이 아니라. 그래서 컨트롤로드 홈, 팝송을 연상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뭐 방법이 없으니까 한번 실습을 보여드리면 D5셀에다 찍고 홈키를 누르면 이렇게 A5셀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엔드키는 엔드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끝 모드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때 방향키를 어느 쪽에 누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엔드를 누르고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엔드를 누르고 아래쪽 하면 아래쪽으로 가고, 이제 엔드를 누르고 왼쪽으로 가면 이제 연속된 범위 내에서 이동을 하는데,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상하 좌우냐 조동하는 건 엔드고, 홈은 연속된 공간에서 왼쪽으로 간다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고, 이거는 20년 동안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처음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새로운 문제가 없다. 그죠? 또 이런 문제는 오히려 이제 틀리라고 나는 문제지, 제가 볼 때는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걸 알아서 들으시면 돼요. 또 이것 때문에 또 뭔 댓글이 또 이상하게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자, 29번의 키포인트는 매크로인데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하고 이렇게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아요. 매크로 대화 상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제 매크로는 제가 그랬습니다. 고유하고요. 하나의 파일의 매크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동일한 이름이 두 개가 존재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동일한 이름으로 매크로를 기록하려고 하면 기존의 매크로를 덮어쓰기해서 없애버릴 거냐, 그렇게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같은 통합 문서에는 시트가 다르면 동일한 매크로를 기록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고요. 통합 문서는 즉 엑셀 파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엑셀 파일에는 하나의 매크로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같은 매크로가 존재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매크로를 지울 거냐 또는 취소할 거냐 그렇게 물어본다고. 자, 그리고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이제 두 가지를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 대소문자만 구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컨트롤 누르시면 이제 소문자가 입력이 되도록 만들 수 있고, 컨트롤하고 이제 대문자를 누르게 되면 중간에 이제 쉬프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것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지금 영어 대문자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그러면 쉬프트 키가 자동으로 덧붙여진다. 컨트롤 뒤에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의 저장 위치죠. 적용 범위라고 하는데 현재 통합문서 하나만, 그 다음에 새로운 통합문서에 하나만 적용하겠다. 개인용 매크로는 말이 개인용이지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모든 파일의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이 개인용 매크로다. 이렇게 맞죠? 통합문서를 열 때 매크로 보안 설정하는 것이 4가지가 있죠. 그 매크로 보안 설정하는 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매크로 보안이 알림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한번 제가 전체적인 실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크로에 관련된 문제는요, 기존에 제가 매크로만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시면은 아마 매크로도 쉽게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도사초이라고 B3셀에 썼고요. 얘를 이제 진하게 한번 매크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 변경이라고 할게요. 자, 단축키가 C가 들어가면은 컨트롤이고요. 대문자 C가 되면 Shift가 붙는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저장 위치나 적용 범위가 현색에
개인용 매크로, 그 다음에 설명은 뭐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하고 제가 굵게 기울게 밑줄 처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중지를 하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기록이 됐거든요. 근데 다시 제가 이제 매크로 기록을 할 때 여기에서 서식 변경이라고 동일하게 이렇게 쓰게 되면 물어봅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매크로를 바꾸시겠냐, 기존 걸 엑스파이드 없애버리고 오버라이트 시키겠냐 그 말이고요. 아니요 하면은 매크로가 취소가 되고, 취소하면은 이제 대화 상자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개발 도구에 매크로 보안이 있는데, 보안은 4가지가 있죠. 그때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가 기본적인 값이고요. 이걸 이제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시면 좀 편하다. 이게 기본 값이에요. 이렇게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없음, 알림 표시, 디지털 서명 매크로만 포함, 그 다음에 모든 매크로 포함해서 위험성이 있는 코드가, 이게 제일 위험한데, 매크로가 이제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보안 설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바이러스가 없는 매크로를 사용할 때는 여기다 놓는 게 알림 표시가 중간에 녹색으로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좀 편하게 불편하다 그러면 여기다 놓고 하시는 거죠. 기본값이 요거다 알아두시고, 보안 설정 4개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모디모인데요.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없음, 알림 표시, 그 다음에 디지털 서명 매크로만 포함, 모든 매크로 포함 이원성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보이기는 할 거예요. 답이 1번이라는 건 아실 것 같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해 가셨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매크로 관련된 내용은 매크로만 모아놓은 문제로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30번입니다. 자, 30번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없었죠. 예, 1급은 나왔었는데 2급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크로를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할 때 과연 매크로가 실행이 어떻게 되냐. 예, 그러면 절대 참조를 기록할 때는 항상 같은 자리만 써져요. 성적 현황이 B2 셀에만, B1 셀에만 써지고, 학과는 A2, 그 다음에 학번은 B2, C2에는 이름이 써지게 되는데, 이걸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한다 그러면 활성화된 셀의 위치를 기준으로 잡고 오른쪽에 성적 현황이 써지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셀 포인터를 놓게 되면 그 셀 포인터의 오른쪽에 성적 현황이 있기 때문에, 이해 가시나요? 여기 오른쪽 편에 이렇게 써지고요. 여기에는 이제 학과가 써지겠죠. 여기는 학번이 써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름이 써지겠네요. 여기에 성적 현황. 그러니까 상대 참조라는 건 뭐냐면, 절대 참조라는 건 뭐냐면 항상 같은 곳에 써지는 게 절대고요. 위치가 셀 포인터에 관계없이. 그리고 상대 참조는 셀 포인터를 기준으로, 작업한 셀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위치를 찾아가지고 기록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백날 뭐 얘기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일단 결론은 상대적인 위치니까 오른쪽이니까 C3셀에다 놓게 되면은 D3셀이 되겠네요. 답은 요건데 한번 실습을 보여주고 문제풀이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을 할 거예요. 매크로 기록을 하는데 상대 참조로 기록을 눌러야 됩니다. 이게 안 눌러져 있으면 절대 참조로 되는 거니까 미리 눌러 놓고, 그죠? 이제 매크로 기록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상대 참조라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성적 현황, 학과, 학번, 이름 이렇게 썼죠. 그리고 이제 기록 중지를 하게 하고 C
3셀에다가 놓고요. 매크로를 이제 실행을 한 겁니다. 상대 참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어디에 써지냐? 이렇게 예, 여기에다 놓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예,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렇게 써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상대 기록으로 예, 매크로를 기록할 때 활성화된 셀을 기준으로 어디에 있냐 그것을 따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예, 그래서 상대 참조 기록에 대한 정확한 예, 의미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활성화된 셀에 어느 쪽에 있느냐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C3셀이죠. D3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이런 문제가 최근에 나왔다는 거 보면 이제 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겠지만 문제가 이제 더 이상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31번입니다. 31번의 키포인트는 이제 조건부 서식인데요. 짝수행과 홀수행을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짝수와 홀수행을 구분하는 함수가 이제 모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죠. 나머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건부 서식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함수에 대한 용도를 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드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드 사용하는 방법은 모드는 이제 p재수 5하고 2를 하겠다. 그러면 5를 2로 나눈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2는 4, 나머지 1 정수로 표시해 주죠. 그러면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홀수가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한 번 더요. 자, 모드 6,2다. 그럼 나머지가 0이겠죠. 네, 그러면 이 6이 뭐예요? 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짝수고요. 나누어지는 p재수가 이제 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짝수기 때문에 일단 답을 1, 3번을 고르시면은 이거 공부 안 한 사람이고 0이 되는 요거 2번과 4번을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행이라는 거예요. 행. 활성화된 셀을 해서 행번호를 뱉어주는 함수.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B2셀에다가 셀 포인터를 놓고 row라는 함수를 인수 없이 썼다. 그러면 2행이니까 2가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C4셀에다가 열번호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칼럼을 쓰는 거예요. 칼럼은 이제 열이지 않습니까? 인수 없이 쓰게 되면 C열이니까 이제 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짝수 행이기 때문에 행을 저희가 잡아서 홀수냐 짝수냐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row를 사용하시는 것이 정석이죠. 칼럼은 이제 열이니까 열을 판단하시겠다 그러면 원래 row가 엑셀에서 행이에요. 칼럼은 열이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0과 같으면 짝수. 그때 뭘 판단하냐? 행이냐 열이냐.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색깔을 교대로 칠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뭐 달라도 되니까요. 이렇게 그냥 3열에 15행까지. 자, 제목을 잡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잡은 다음에 홈 탭에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셔가지고 수식을 사용해서 여기까지 오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모드 row 인수 없이요.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과 같다. 서식에 가서 글자도 굵게 해주고 그 다음에 채우기 가서 면색을 노란색으로 한번 채워볼게요. 이렇게 하면 2행, 4행, 6행, 8행, 10행 이런 식으로 짝수행만 색깔이 칠해지고 굵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하는 방법, 이제 Alt 프린트 스크린을 눌러 가지고 여기다 붙여 놓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정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답이 왜 2번인지 이제 아시겠죠? 만약에 열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칼럼을 쓰시기 바랍니다. 행위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32번입니다. 32번은 키포인트가요. 차트의 변경 전후를 구분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저도 처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 답을 확실하게 못 고르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약간 좀 표현을 또 얘기하자면 좀 더럽게 문제를 만들지 않았나, 그게 또 생각이 됩니다. 또 댓글 날라올라. 자, 어떤 얘기냐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여기가 x고요. 이 범례가 y가 되거든요. 보통 x, y가 서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가 x, y.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바꿀 때는 이제 행렬 전환이라는 것을 저희가 데이터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범례 위치가 위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 또 확실하게 맞고요. 여기도. 그 다음에 막대가 이제 묶은 세로 막대형이었는데, 묶은 세로라고 하면 옆에 나란히 쌓는 거고요. 여기는 누적 세로라고 하거든요. 누적은 뭐냐? 위에다가 쌓아 올리는 거예요. 탑처럼. 그러니까 이 1번도 확실하게 이제 맞았죠. 근데 이것도 맞았고요. 뭐가 문제냐? 이 눈금 사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눈금이 나오는 큰 눈금선을 우리가 주눈금선이다 그러고요.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주눈금과 주눈금선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보조 눈금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보조 눈금과 주 눈금과 보조 눈금 선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 눈금만 체크를 하게 되면 선이 안 보이고, 보조 눈금 선을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보조 눈금을 추가했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자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선을. 그래서 요 애매한 것을 답으로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유형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럽다는 표현을 제가 좀 한 것 같은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엑셀로 가서. 자, 이렇게 그랬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제 데이터 선택에 가든지 디자인에 가셔갖고 데이터에 가면 행렬 전환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을 가서 누적 세로 막대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고, 범례의 위치를 위로 놓으시면 또 위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세로축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소식에 가서 이게 보조 단위 눈금 값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 단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만씩 증가하는 건데, 보조를 10만으로 놓게 되면 눈금이 5개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렇게 고정을 해도 안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보조 눈금선을 추가를 해야 비로소 이렇게 눈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제가 보조 눈금선을 뭐 25,000으로 해볼까요? 50만의 절반, 25만 절반으로 이렇게 하시면, 다시 한번 쿡 누르면 이렇게, 그러니까 보조 눈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조 눈금 선을 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 좀 애매합니다. 좀 눈금을 보조 눈금이라고 설명을 한 거지, 선을 빼뜨렸다고 해서 이렇게 답을 해야 될 건지 조금 약간 아리송한 것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보조 눈금선, 보조 눈금을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 이런 말도 드릴게요. 어차피 이 문제를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도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항상 답변은 똑같습니다. 뭐 1, 2, 4번은 정확하게 맞지 않냐. 근데 3번은 애매하지 않냐. 그러면 애매한 걸 답으로 골라야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도 질문을 많이 했더니 이제 어떤 식으로 답변이 올 것 같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어폐가 있겠지만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다 선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답은 이제 3번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제시한 답도 3번이더라고요. 근데 조금 문제를 풀면서도 조금 뭐예요? 좀 시원스럽지 않고 좀 껄쩍지근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33번입니다. 33번의 키포인트는 고급 필터인데요. 예, 고급 필터에서도 예,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하고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판매 금액 개별의 값이 예, 판매 금액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으면 추출을 하자 그렇게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논리식을 이용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B2는 다 똑같아요. 이 값을 하나하나씩 비교를 하고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B2 이렇게 그 다음에 C2 차례대로 가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원래 제목이 판매 금액인데요.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또는 논리식을 사용하는 게 함수를 사용하는 건데 이 제목이 서로 달라야 된다. 제목이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 금액을 쓰시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1번, 3번은 무조건 틀렸고요. 예, 함수를 이럴 때는 이런 것은 그 앞에 배운 대로 가능하죠. 판매 금액이 뭐 70만 이상이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 700, 000 이것은 이제 함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같은 이름을 사용하겠지만 함수를 사용할 때는 같은 이름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서 전체 평균을 나타내는 범위가 에버리지 B2부터 B8인데 채우기 형태의 수식이 적용이 되거든요. 조건부사식과 고급 필터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내려오면은 셀 주소가 이게 상대 주소로 되면은 증가를 해버리니까 고정을 해야겠다 하는 거 두 가지. 제목은 달라야 되고 절대 참조를 써야 되는 전체 평균에는 그래야 내려올 때 전체 범위가 변하지가 않죠. 만약에 에버리지를 쓴 다음에 B2 땡땡 B8을 썼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씩 내려오게 되면 B3 B9 또 하나 내려오면 B4 B10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평균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절대 참조를 사용하는 거하고 다르게 입력을 하자. 이거 두 가지만 좀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커말 1급에서 나왔던 고급 일타인데 점점 필기 문제로 근데 과거에 나온 기출문제하고 똑같기 때문에 과거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마 답을 쉽게 4번으로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함수를 사용하는 논리식으로 고급 필터를 적용할 때는 제목을 다르게 하자. 두 번째, 평균이 이제 전체 판매 수량의 평균이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을 하지 않더라도 한 칸씩 내려와서 채우기 핸들과 비슷하게 적용이 되니까 셀 주소가 고정이 되는 절대 참조를 써야겠다. 그것을 두 가지만 좀 챙겨 놓으시면 답이 4번을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자, 34번은 보통 이제 함수가 이런 식으로 안 나왔는데 함수가 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것을 제가 문제를 풀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이번 정기시험은 함수 문제가 상당히 없어요. 보통 함수 문제가 5에서 6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함수 문제가 거의 없고 다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훑어드릴 건데 조금 이상하네요. 자, Vlookup, Hlookup에서 찾기 참조 함수를 물어봤는데 키포인트는요. 뭐 찾기 참조에서는 choose, index, Vlookup, Hlookup이 있죠. 매치 함수도 있는데 자, 답은 좀 실기를 하셨으면 쉽게 고를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Vlookup과 Hlookup의 네 번째 인수는 옵션이라고 해서 false 대신에 0을 써도 되고 true 대신에 2를 써도 되고 또 생략할 수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때 false를 쓰고 어떤 때 true를 쓰냐. 유사일치를 할 때 true를 쓰고 정확한 일치일 때 false를 쓰거든요. 그때 이 true 할 때 유사일치가 있을 때는 조심하실 게 뭐냐. 첫열이나 첫행이 반드시 오름차순이어야 true를 쓸 수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O2 그래서 오름차순. 근데 여기는 false로 사용할 경우 오름차순으로 정렬돼야 된다.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true. 그 다음에 Hlookup이나 Vlookup에서는 첫 행에서 1번 인수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A를 찾거나 대문자 A를 찾거나 이렇게 해도 이 두 개가 서로 똑같은 걸 찾게 되니까 소문자로 찾아도 1번 인수가 되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A를 쓰더라도 A를 찾게 된다. 그 말이죠.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맞고요.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인덱스에서 참조 범위고 그 다음에 행 상대적 위치, 열 상대적 위치의 교차값을 표시를 해주는데요. 이게 교차값을 어떻게 값으로 결과를 표시해 줄 수도 있고 이게 다른 함수하고 조합을 하게 되면은 셀 주소를 여기다가 반환을 해서 주게 되면 셀에 대한 참조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도 해줄 수 있고 참조도 해줄 수 있다. 어려운 내용인데 셀 주소를 여기서 교차하는 값에 셀 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참조를 뱉어주는 거고 교차하는 값에 값을 표시한다. 뭐 3이나 5나 최우선 같이 그럴 때는 값으로 결과를 표시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조도 되고 값도 된다. 이렇게 셀 주소를 사용하냐 교차되는 값이 값을 사용하냐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choose는 첫 번째 인수가 최대 개수가 255개니까 이렇게 이건 실기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인수의 인수 목록이 뭐 목록 1부터 목1 땡땡땡에서 최대 개수가 255니까 254개까지 나열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위치 번호를 선택해서 표시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야 이거 하나가 빠졌으니까 255죠. 그래서 1부터 254에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또는 수식이 나올 수 있죠. midright, left나 rank나 weekday라는 함수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목록이 셀 주소가 들어갔을 때는 인덱스처럼 셀 참조를 또 결과로 뱉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값도 나올 수도 있고요. 수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셀을 참조한다. 셀 주소가 직접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하고는 같이 쓸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또 무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 값이나 수식이나 셀 주소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 셀 주소에는 1부터 254까지 들어가 있는 셀 주소겠죠. 요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셀 주소를 참조해서 결과를
셀 범위로 뱉어준다 그 말이고요. 여기는 셀 주소에 있는 값을 받아가지고 셀 주소로 계산을 참여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과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시면 뭐 표현이 어려워서 그렇지 애매하다 그 정확한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지금 함수 부분만 참 봤는데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기를 보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에 대한 샘플은 제가 따로 인덱스 함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35번입니다. 35번은 이름정이 나올 때마다 나온 문제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 기출문제도 많을 것 같고요. 규칙만 확실하게 알면 되죠. 이름은 고유하다. 그래서 엑셀 파일에는 동일한 이름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는 공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못한다. 세 번째는 숫자로 시작을 할 수가 없고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된다. 네 번째는 대소문자를 구분을 안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셀 주소와 같은 이름은 사용할 수가 없다. 등록이 불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서 C8과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름은 이제 절대 참조를 기본으로 작성이 된다. 절대 참조 주소를 사용한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있다. 특수문자는 이제 언더바 정도만 사용할 수가 있다. 다른 특수문자는 불가능하다. 이 정도. 총 7가지네요. 이름의 첫 자는 반드시 문자나 밑줄 또는 슬래시로 사용을 해야 된다. 슬래시 사용은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의 일부를 공백을 포함할 수 있다. 사용할 수, 공백은 안 된다고 했죠. 이것도 틀렸고. 구분하지 않는다.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니까. 생판 처음으로 255자까지 쓸 수 있다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모르더라도 확실하게 이름의 특징을 아시면은 1번 답을 고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외우지 마시게요. 이거 7개도 외우는 거 벅찬데. 그죠?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답니다. 없다. 숫자 시작은 X예요. X. 그러니까 문자나 밑줄, 언더바로 시작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름 정의는 아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36번입니다. 36번은 이제 잡동사항이죠. 이제 워크시트에서 입력하는 것을 포함해서 셀 포인터를 이동하는 것부터 해서 화면 확대, 그러니까 전반적인 워크시트 작업의 총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범위 셀 블록을 지정하고 동시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컨트롤 엔터입니다. 알트 엔터는 줄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올리면 화면 축소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엔터키의 방향이 아래쪽일 때 쉬프트 엔터 하면 엔터키의 역방향으로 셀 포인터를 이동하는 거고, 스크롤락이 포함되어 있으면 셀 포인터는 고정이 되고요. 화면만 이동한다. 이렇게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셀 포인터가 이동하는데 제가 스크롤락을 눌렀어요. 스크롤락이 누르면 이 아래쪽에 스크롤락이라고 뜹니다. 그때 방향키를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움직이지 셀 포인터가 이동을 안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해제를 하면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Shift 엔터를 치게 되면 반대 엔터키의 역방향으로 가게요. 그 다음에 확대 축소는 이걸로 하셔도 되지만 휠을 컨트롤 누르고 위아래로 누르면 확대 축소가 되는 거고요. 컴도사 초이 Alt 엔터, 최우성 Alt 엔터, 강사 이렇게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셀에 한 셀에 줄바꿈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줄바꿈을 하는 이곳에 Alt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줄이 바뀌는 거예요. Alt 엔터는.
여러 셀에 동시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겠다. 그러면은 초이 하시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여러 셀의 데이터가 동시에 떨어진 범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초이 이렇게.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범위를 선택한 후 Alt 엔터를 누르면 이게 범위는 Alt 엔터하고 상관은 없고요. 일단 Alt 엔터는 한 셀의 줄바꿈이 이루어지는데 선택된 범위에 같은 값이 입력한다는 건 Alt가 아니라 컨트롤을 누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컨트롤 엔터하고 Alt 엔터하고 Shift 엔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37번입니다. 37번 제가 볼 때 차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같아요. 차트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을 알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차트에서는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좀 약간 긴가민가 하는 거죠. 이렇게 차트를 그릴 때 이렇게 설명선을 보면은 이렇게 밑에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이 있죠. 풍선 도움말, 요거를 이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꺾은 선형 같은 경우는 일정 간격에 따라서 데이터의 추세,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X축에 대해서 Y축에 증가하는 건지 감소하는지, 증가했다 감소하는 건지, 이렇게 일정한 간격별로 추세를 좀 알고 싶다 그럴 때가 이제 꺾은 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보통 날짜에 따른 것을 가장 많이 쓰죠. 일정 간격이 이제 날짜에 대해서 온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습도도 마찬가지겠죠. 답은 2번인데 이제 원형 차트의 특징을 아시면은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관계가 이제 비율을 가지고 원이 표시를 해줘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보통 이제 선거에서 많이 쓰는데 여기까지는 맞고요. 이제 원형의 특징은 뭐냐? 계열이 하나밖에 안 됩니다. 여러 데이터 계열을 고리로 표시한다 그러면은 원형이 아니라 얘는 이제 도너츠죠. 원형과 사촌인. 그래서 원형은 계열이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개의 계열을 그리셔도 계열이 한 계열밖에 안 그려지니까 원형은 꼭 계열이 하나다를 꼭 아셔야 될 것 같고, 다중계열의 원형을 그리고 싶다, 꼭 그럴 때는 이제 도너츠로 가야겠죠. 그래서 원형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골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원형이 아니고 도너츠 같아요. 도너츠. 방사형은 일명 거미줄 그래프인데요. 학습지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계열값들에 대해서 유불리,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학습지하고 B, C, D, E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가라는 항목, 즉 암기력을 조금 좋은 학습지가 뭐냐 그러면 암기력에 대해서 수치가 높으면 우수하고 낮으면 불리하고 중간 정도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을 이렇게 이어주면 이제 거미줄 그래프에서 이 A라는 그 학습지 회사가 암기력에서는 가장 유리하고 B라는 회사가 이제 암기력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각 데이터 요소 중간 지점에 대해서 값의 변화, 중간 지점부터 값의 변화를 표시한다 그 말이에요. 일명 방사형은 거미줄 그래프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만 탁 증가하게끔. 여러 데이터 계열의 집계값을 비교하기가 좋다. 그러니까 여러 계열이라고 하면 이렇게 Y축이 여러 개가 나눠지니까 여러 계열에 대한 특정 값에 대한 유불리, 대소비교, 그 말입니다. 분산형 차트는 뭐냐면 X도 숫자고요. Y도 숫자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X는 문자가 나오고 Y는 숫자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건데, 숫자가 나와서 두 개의 교차점에다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점이 찍히는 것을 보고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증가하는 그런 형태의 비례인지, 아니면 점이 이렇게 찍혀서 반비례인지를 이제 이런 것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두 개의 상관도를 분석한다. 그래서 이제 과학계통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숫자 값 사이의 관계의 보여주기. 이게 관계가 비례 반비례고요. 예, 교차점에 점을 찍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여기는 점수고요. y가 여기는 결석수라고 가정할게요. 결석수가 여기는 증가하는 거고 여기는 감소하는 거죠. 그 결석수가 감소할수록 점수가 높고 결석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졌다 그러면은 결석수가 증가할수록 점수가 낮아지는구나. 그러면 결석수와 점수가 반비례의 형태겠다.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분산형입니다. 그래서 XY가 이제 숫자라는 것만 확실하게, 그래야 대수비교보다는 비례 반비례 상관도를 분석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 문제도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특징들을 좀 캐치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38번입니다. 차트 유형은 유형인데 참 골 때리는 문제예요. 3차원 차트가 불가능한 거는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3차원 차트로 변경이 가능한 차트 유형이 뭐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건 뭐 그냥 엑셀로 들어가서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삽입에 가서 차트가 보면은 세로막대형에도 3차원이 있고요. 3차원 세로막대형. 꺾은 선형은 3차원이 이렇게 꺾은 선형이 있고요. 3차원. 그 다음에 원형도 3차원이 있고요. 가로막대나 세로막대나 똑같으니까 영역형도 이렇게 3차원 영역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산형은 3차원이 없고 기타에 가도 주식형에도 3차원이 없고 표면형 자체가 이제 3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2차원 표면형도, 그래서 도넛형도 3차원이 없고요. 거품형도 3차원 효과의 거품형. 약간 부피감이 있는 거죠. 방사형도 이렇게 채워진 방사형 2차원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은 3차원이 가능한 것은 거품형, 그 다음에 표면형, 영역형, 가로막대, 세로막대, 꺾은 선형, 원형 이렇게 되는 거죠. 3차원이 불가능한 걸 외워야 되나? 분산형, 주식형, 도너츠, 방사형 이렇게요. 처음 나온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역형은 3차원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나왔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차원 가능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막대형은 무조건 3차원이 있고 꺾은 선형도 있고 원형도 있고 막꺾원, 막꺾원, 영역형, 원형, 표면형, 거품형, 표고. 이거 뭐 말이 되도록 만들려고 해도 참 힘드네요. 막대, 꺾은 선, 원형, 영역형, 표면형, 거품형 이렇게 3차원 효과의 거품형인가?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3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표면형하고 영역형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대, 꺾은 선, 원형, 영역형, 표면형. 원형표, 막꺾, 원형표. 그렇게 해야 되나? 일단 답은 이렇게 영역형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한 번씩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39번입니다. 39번은 이제 페이지 설정, 이 뒤에 문제하고도 비슷한 문제인데요.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있냐 없냐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쇄 비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400%까지입니다. 화면 확대 비율도 10에서 400이고 인쇄 비율도 400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틀렸어요. 그리고 이제 인쇄 설정할 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36번을 가지고 미리 보기에 가서 여기서 페이지 설정을 딱 누르시면은 이제 여러 페이지가 됐을 때 자동 맞춤하게 되면 한 페이지로 나오는 기능이 이것이 바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한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줄여서 이렇게 다음 페이지도 있죠. 근데 제가 자동 맞춤하게 되면 이제 한 페이지로 되면서 인쇄 비율이 자동으로 줄게 되는 겁니다. 97%로 줄었네요. 자, 여기도 500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10에서 40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답이 이제 어떤 것이 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눈금선이나 행렬 머리글도 인쇄할 수 있다 없다 있고요. 이게 답이고요. 반복할 제목과 반복할 열을 하게 되면 이제 자, 요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트에 눈금선하고 행렬 머리글을 하게 되면 책 쓸 때 보통 많이 하거든요. 눈금선은 제외하더라도 이 머리글까지 같이 인쇄가 되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죠? 반복할 행과 반복할 열은 만약에 이게 첫 행에 제목이 있었다. 이게 제목이다. 그러면 여기 가서 미리 보기에서는 못하고요. 시트에서 반복할 행을 제가 이렇게 찍어주면 이 행이 계속적으로 다음 페이지 넘어갔을 때도 반복이 되도록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노란색으로 칠해서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00%로 해주게 되면 1페이지가 현재 이 상태인데요. 2페이지 가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반복할 행 이 부분을 여기다가 하지 말고 컨트롤 X에서 아래쪽 한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옆으로 기니까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게 반복할 행과 반복할 열인데 얘는 인쇄 페이지 설정으로 들어가면 설정을 못하고 보기만 하는 거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에 추가 옵션 단추를 눌러야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2 땡땡 $2가 이제 2행 전체를 말하는 거고 2, 3행을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2 땡땡 $3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반복할 행이다. 자, 이제 아시겠죠? 답은 3번이 되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그죠? 잠깐만요. 이게 옳은 거네요. 큰일 날 뻔했다. 다시요. 옳은 거다. 옳은 거. 설정할 수 있다.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고요. 반복할 행, 반복할 열을 인쇄 영역이나 제목에서 설정할 수 있다. 오케이. 맞고 400%까지니까 이건 틀렸고요. 예. 자동 맞춤을 선택하고 용지 너비와 용지 높이를 1로 지정하는 경우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에 출력되도록 확대 축소 비율이 자동으로 조정된다. 근데
이제 2번에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쇄 미리 보기와 인쇄 상태에서 페이지 설정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들어갔을 때는 인쇄 제목과 인쇄 영역이 활성화가 되지만 인쇄 미리 보기에서 갔을 때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봤을 때는 할 수는 있지만 인쇄 미리 보기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틀렸고요. 답은 이제 4번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옳지 않은 걸로 읽어갖고 옳은 거네요. 답은 4번입니다. 2번은 맞지만 왜 틀렸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파일의 인쇄 미리 보기에서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면 이게 다 죽어버려서 편집을 못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이렇게 눌러야 활성화가 되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가능은 하지만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 답은 4번을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잘못 읽어서 또 3000% 빠질 뻔했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40번입니다. 40번의 키포인트는 인쇄인데요. 눈금성과 행렬머리글을 포함하여 인쇄한다.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자, 이게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기 있는 행머리글이 지금 인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도 열머리글이 인쇄가 되고 글씨가 없는데 셀 구분선이 지금 인쇄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럴 때 뭘 해야 되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시트 옵션 여기서 눈금선과 제목이 아니고요. 행렬 머리글 페이지 설정 페이지 레이아웃의 페이지 설정 시트 탭에서 요건 두 개가 틀렸네요. 보시면은 시트 옵션이 아니고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한번 들렸다 와야 되고요. 제목이라는 것도 틀렸고 눈금선과 머리글, 행렬 머리글인데 머리글이라는 건 없거든요. 보기에서 이것도 틀렸고 워크시트의 고급 탭에서 엑셀 옵션의 고급 탭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답은 뭐 2번밖에 없네요. 그럼 엑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37번을 가지고 36번을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이 형태로 나옵니다. 확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근데 페이지 설정에 가셔가지고 시트에 가시면은 여기 눈금선과 행렬 머리글 두 개가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눈금선과 행렬 머리글까지 같이 인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죠. 자, 근데 이걸 또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어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에 추가 옵션 단추 누르시고 시트에 가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뭘 물어보는 거냐면 뭐 틀리기도 했지만 페이지 레이아웃의 시트 옵션이 아니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의 옵션 탭이라고 해야죠. 그리고 제목도 틀렸고 그래서 답이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이건 뭐 인쇄 쪽만 제 거 공부를 정리해 드린 거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2019년 이후에 총평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총평. 좀 다소 이상합니다. 일단 함수 문제가 많이 없다는 거. 자, 고급 필터 문제가 한 문제 나왔죠. 데이터 관리 영역이죠. 피벗 테이블 한 문제 나왔죠. 데이터 관리 영역이고 데이터 관리 영역은 보통 저희가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오는데 벌써 2문제가 나왔고요. 정렬 데이터 관리 기능이죠. 3문제 나왔죠. 유효성 검사 데이터 관리 기능이죠. 그러면 4문제가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또 있어요. 이렇게 고급 필터 또 나왔죠. 5문제 나왔죠. 그죠? 이렇게 또 조금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문제에서 보통 4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5문제가 나왔어요. 데이터 관리 기능이. 그 다음에 기본 입력과 편집은 보통 이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채우기 핸들도 기본 입력 편집이고요. 표시 형식도 기본 입력 편집이고 찾기 및 바꾸기도 입력과 편집 쪽으로 같이 넣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문제. 홈키, 셀 포인터 이동키니까 이것도 기본 입력과 편집으로 가셔야 되고 4문제.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도 수식반 기본 입력, 이건 뺄게요. 그냥 4문제. 그 다음에 여기요. 이름 정의 5문제. 워크시트 화면 작업 이것도 6문제. 이것도 보통 서너 문제가 나오는데 6문제나 나왔어요. 그러면 뭐 이 2개만 합쳐도 벌써 50%가 넘어가 버렸는데 참 희한하게 어떻게 분배를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매크로는 2문제 맞습니다. 항상 2문제 나오니까 2문제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부 서식을 함수로 취급을 하면은 함수가 1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차트도 보통 2문제 나오니까 1문제 나왔고, 함수 2문제, 차트 2문제, 차트가 3문제. 차트가 원래 2문제만 나오거든요. 근데 차트가 3문제가 나와서 지금 함수가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인쇄 영역도 2문제, 항상 2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 기본 입력과 편집에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기능, 그 다음에 차트에서 함수 부분의 문제를 뺏어온 건데 더 이상 그러면 함수에서 새로운 유형이 없다는 건지, 그래서 함수를 줄인 건지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수가 5에서 6문제 나오는데 데이터 관리 기능 쪽으로 2문제를 빼줬고, 그 다음에 입력과 편집으로 한 3문제 정도를 빼줬, 2-3문제 정도를 빼줬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안배를 해서 문제를 냈는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더 불리해요. 필기는. 왜? 그만큼 또 적은 범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심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독특하네요. 여하튼 이것을 마지막에다가 총평으로 한번 넣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